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급지 갈아타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그래서 자산을 좀 불릴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중요한 기사 몇 개 보고요. 오늘 사연을 토대로 어떤 지역이 있는지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빌라가 이제 4년 전 아파트 값을 추월했다라는 기사를 좀 가지고 와봤고요. 지금 이제 중위가가 이 3.3제곱미터, 즉 평당 2천만 원을 이제 돌파를 한 겁니다. 헤드라인 요약해 놓은 게 요건데, 지금 이제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니까 요 대체 수단의 목적으로 매수를 한 거겠죠. 즉 이제 실수요입니다. 실수요. 실수요자들이 모였기 때문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또 한편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도시정비 사업이 있죠. 이제 오세훈식 민간 재개발을 지금 100곳을 동의서를 좀 받고 있고, 그 중에서 25곳을 구역 지정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투자 수요들이 모이고 있는 상황에서 빌라 가격이 이제 같이 올라간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빌라 중위매매가 평당 가격 추이를 17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 봤을 때 17년 7월에는 약 1,500만 원 정도였던 게 지금 2천만 원이 좀 넘어섰네요. 그쵸? 자료가 이제 다방 기준이고요.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0.82%가 올랐어요.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 상승률을 이미 기록을 했고, 이런 추세가 좀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올해 빌라 매매가 상승률은 지난해 기록을 이제 넘어설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전국 빌라 매매가가 6.47%가 넘었었는데, 요거는 이제 2008년도 7.87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았는데, 요 수치마저 넘을 걸로 좀 예상이 된다라고 좀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제 집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대출 규제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소형 아파트라도 좀 매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정상적인 시장을 좀 벗어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12.3%나 돼요. 그러니까 소형 평형이 12.3%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수치적으로 좀 보면은요, 2006년부터 2021년, 즉 1월부터 7월 그 기준 데이터를 봤을 때 서울 이 면적에 따른 아파트 매입 비중이에요. 근데 소형 평형을 보면은요, 2006년부터 이렇게 2021년까지 봤을 때 가장 지금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비중이 높죠. 12.3% 정도 됐네요. 과거에 2007년도에 11.7% 이후로는 가장 많이 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서울 아파트 수요는 지금 아무래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대출 규제도 하고 있고 가격 자체도 워낙 올랐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 이 중형 대형 아파트 매수가 어려우니까 이 소형 아파트라도 사자 하는 그런 심리가 계속 확대가 되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또 분양가는 또 오를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허그 분양가 심사를 이제 기존에 와는 좀 다르게 유사 아파트 시세를 반영한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고분양가 심사 가격이 과도하게 좀 너무 낮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이제 원활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정 좀 개선을 하긴 했는데 사실상 부작용이 있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분양가가 어쩔 수 없이 좀 올라가게 되는 효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즉 과거에 보면은 심사 규정 개선 방향이에요. 즉 이제 현행이죠. 현행을 보면은 인근 시세 산정 기준이 있는데 이거를 모든 사업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준공 20년 내죠. 신축 아파트 분양가인데 인근 준공 20년 내랑 비교를 하고, 게다가 100세대 이상의 어떤 소규모 단지까지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분양가가 좀 낮게 책정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요번에 개선안을 보면은 유사 사업장을 조사해가지고 단지 특성이나 사업의 안정성이 유사한
아파트 평균 시세를 다 따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분양가가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연을 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분 이제 의왕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40대 후반 맞벌이 부부이시고요. 그래서 포일숲속 마을 한 1주택을 좀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2년 이상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갈아타기를 고려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는 지역은 교육을 좀 고려해가지고 평촌 일대 그리고 과천 레미안 슈루 이렇게 두 곳을 좀 보고 계시네요. 그쵸? 두 곳을 보고 계신데 현재 담보대출을 좀 제외해보면은 최대 자산은 15억에서 16억 선이고요. 신용을 포함한다라고 보면은 그래서 둘 중에 어디가 괜찮을지 하고 또 이제 서울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도 좀 추천해달라라고 하셨습니다. 서울도 좀 추천해달라. 그래서 참고가 부부 직장 각각 여의도 강남이라고 하셨고 이제 서울 이동은 자녀 교육을 고려해가지고 한 5, 6년 후쯤에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포일숲속 마을에서 평촌의 이 학군지죠. 사실상 학원가도 있고 하는 지역으로 갈아타는 것은 그렇게 의미 있는 갈아타기라고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택보다는 과천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과천 레미안 슈르가 좀 더 나을 것 같고 전 대신에 이제 굳이 내가 과천을 간다라고 하면은요. 레미안 슈르 말고 인근에 또 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가 있죠. 이제 과천 주공이 있는데 해당하는 그 단지를 제가 몇 곳을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두 곳 정도 추천드릴 테니까 내가 과천을 고려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과천 주공이 좀 더 낫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선택지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한편 또 서울도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5, 6년 후에 어찌됐건 뭐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미리 갭으로 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5, 6년 후쯤에 입주가 가능한 서울 내의 정비사업지를 한 곳 추천드리겠습니다. 즉 저는 제 의견은 그래요. 일단은 평촌 꿈마을에 뭐 반전세 정도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반전세 정도로 가셔가지고 그쵸? 자녀분의 교육을 좀 챙기시고요. 남는 자금을 가지고 여기 서울 내에 정비사업 추천지로 한번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사실상 투자성을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부부의 직장도 여기니까요. 이제 평촌이나 과천이 지금 출퇴근하기에는 조금 먼 감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쪽으로 한번 갈아타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포일 숲속마을을 갖고 계세요. 정확한 단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언급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 4단지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34평 기준이 한 12억 정도의 국평 기준으로 좀 거래가 됐고요. 최근 호가는 되게 높게 나오고 있죠. 뭐 15억에서 16억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원인이 아무래도 인덕원의 이런 개발 호재 때문에 그렇겠죠. 바로 위에는 과천 지정부 타운도 있고요. 사실 거의 과천하고 거의 붙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 포일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천의 호재, 즉 교통의 호재죠. GTX C가 좀 확정이 됐고 기타 기존에 있는 노선과 신설 노선까지 합하면은 4개의 철도가 지나갈 거기 때문에 이제 쿼드러플 역세권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호재로 인해 가지고 이제 포일동 일대까지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천보 타운도 지금 개발이 되면서 기존에 좀 끊어져 있던 도시가 이 과천 본도심하고 의왕하고 뭐 평촌 안양까지 연결이 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시세가 계속 오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근데 지금 첫 번째 보신 지역이 포일에서 여기 이제 꿈마을 한신으로 좀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군지니까 자녀 교육을 좀 우선해서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게 과거 시점 같았으면은, 즉, 인덕원의 개발 호재가 좀 없었을 때, 과거 시점이었으면은 사실상 평촌이 상급지가 맞습니다. 평촌이 상급지가 많은데, 지금 현재 시점 그리고 앞으로 미래 시점을 봤을 때는 급지 자체가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갈아타는 의미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일숲속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시세가 뭐 13억에서 호가가 뭐 16억 이렇게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16억까지 나오고 있는데 비과세가 9억까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초과분은 이제 일반 과세가 될 텐데, 양도세는 뭐 보유 기간이나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계략적으로 보면 한 1억 내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양도세가. 이렇게 양도세가 나올 거고.
또 갈아타다 보면은 또 취득세도 나오죠. 취득세도 나오고 이제 부동산 수수료도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많은 수수료를 좀 지급을 하면서 세금을 지불을 하면서 동일 급지, 비슷한 급지로 갈아탄다라고 하는 것은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효율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갈아탈 때는요, 적어도 급지를 한 개, 권장은 한 2개 정도의 급지를 좀 올려서 갈아타시는 게 5년 이상의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세금을 내가 낸 부분들을 좀 상쇄한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 의사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천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천을 또 고려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레미안 슈르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미래 투자성이 높은 이제 과천주공 4단지라던가 과천주공 9단지로 가시는 게 좋겠죠. 지금 재건축 추진 중에 있고 여기가 좀 신축 아파트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20억 원 넘어가지고 뭐 25억, 뭐 장기적으로는 뭐 30억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렇죠? 현재 시세가 호가가 25억에 나오고 있으니까 미래 시점에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붙을 겁니다. 그래서 요런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 이제 좀 더 빠르게 내가 직장의 위치를 좀 고려했을 때 5, 6년 후에 좀 서울로 간다라고 하시면은 현재 자금 정도면은 이제 꽃마을 한신에서는 한 반전세나 그런 걸로 좀 거주를 좀 해서 거주를 좀 해결하시고 자녀 교육도 좀 챙기시고 남는 자금을 가지고 요 노량진 뉴타운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 보시면 다양한 구역이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사업의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사업의 속도가 좀 빠른 구역을 좀 선점을 하시면은 적어도 뭐 5년 내에, 5년에서 한 6년 내외면은 충분히 입주까지 할 수도 있고요. 높은 시세 차익도 좀 볼 수 있고, 향후에, 직장하고도 좀 가깝기 때문에 직주 근접으로서 또 좋을 것 같고요. 해당하는 시점에는 교육도 끝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추천을 드려봤고, 뭐 여러 구역이 있겠습니다만은, 8구역을 좀 예로 들어보면은, 국평 기준으로 한 34평 기준이 지금 총 매수가를 제가 보니까 추가 부담금하고 다 따졌을 때 총 매수가가 한 17억 내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실투자금은 이거보다 당연히 적게 들어가고요. 17억 정도 내외 하는데 주변에 시세를 봤을 때 향후에 여기가 입주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최소 20억은 넘어갈 것 같고요. 20억 초반에서 뭐 25억까지도 구역에 따라서는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노량진 뉴타운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 시세를 어떻게 좀 보시면 되냐면 일단은 하한선 같은 경우에 신길 뉴타운을 보면 됩니다.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 레미안 에스티움이 이미 국평 기준으로 봤을 때 17억 3천에 좀 실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호가는 뭐 18억에서 19억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 가격이 사실 노량진 뉴타운의 하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량진 뉴타운의 이제 하한선이죠. 그래서 이 가격보다는 향후에 노량진 뉴타운이 당연히 비싼 게 맞습니다. 근데 현재 매수가가 뭐 17억 내외라고 하면은 총 매수가가 이 정도의 안전 마진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럼 상한선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흑석이죠. 흑석 뉴타운 내 이제 아크로 리버 하임 같은 경우에 국평 기준으로 최근에 이제 한강이 보이는 게 25억에 좀 실거래가 됐고요. 지금 호가는 27억에 28억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량진 뉴타운의 상한선 같은 경우에는 이 아크로 리버 하임을 보면 됩니다. 뭐 구역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그래서 아크로 리버 하임을 능가하기는 쉽지는 않을 건데 이 근처까지는 노량진 뉴타운이 충분히 쫓아가는 시세를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입지 자체가 그렇겠죠. 바로 옆이니까.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을 한번 해보시면은 향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서울 빌라가 이 4년 전 아파트 가격을 초월을 했고 중위가가 평당 2천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형 아파트 매수 비중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된 원인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대체제나 정비사업 호재로 인해 가지고 좀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허그 분양가 심사 기준이 좀 변경이 되면서 인근의 유사 아파트 시세가 좀 반영이 됩니다. 이렇다 보면 이제 분양가가 당연히 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사연인데 40대 후반의 의왕거주자 총 자산을 뭐 신용대출을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있으신 분인데
포일 숲속마을에서 평촌 끝마을 한신을 간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수평이동 수준으로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겠고요. 이거보다는 과천을 선호한다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과천을 가신다라고 하면은 뭐 재건축 추진단지로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첫 번째로 장기적으로 내가 노량진, 그러니까 뭐 서울에 입성을 하셔야 되고 직장을 고려한다라고 하시면은 5, 6년 뒤에 입주가 가능한 노량진 뉴타운을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즉 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하시는 게 향후에 좀 시세를 좀 더 상승시키고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